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엔 좀 춥더라고요. 새벽에 깨가지고 좀 창문을 닫았는데 또 오늘 보니까 한낮은 너무 또 쨍쨍해요.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이럴수록 또 감기 걸리기 참 쉽죠. 감기가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걸린다고 보통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어나 토마토 같은 것들을 좀 즐겨 드시면은 면역력 강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공기가 건조하면 안 된다고 해요. 습도는 50%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물 자주 섭취해주는 거 이거 필수인 건 알고 계시죠?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 한 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절을 좀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을 또 가득 또 즐기려면 건강관리 역시 가장 먼저 해주셔야겠죠. 네, 그럼요. 또 가을 하니까요. 낭만적이고 또 예술적인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비엔날레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을 주제로 한 행사라고 해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만들지만 살아있는 자연이 생명을 불어넣어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자연의 모든 요소가 소재이자 주제, 시간의 흐름도 작품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살아있는 미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 금강자연 미술 비엔날레로 함께 가보시죠. 자연미술의 한류를 탄생시킨 충남 공주. 2년에 한 번 전 세계 자연미술가와 미술 애호가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집중됩니다. 바로 금강자연 미술 비엔날레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올해 8회째 열리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자연미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국제 미술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는 것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금강자연 미술 비엔날레 어떤 행사인가요? 1981년도에 자연미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공주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장르입니다. 그것을 지금 국제적인 그 행사로 특히 2004년부터 비엔날레, 다시 말씀드리면 경연전으로 국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자연미술은 1980년대 초반 공주와 금강유역을 근거로 활동한 젊은 미술가들에 의해 시작됐는데요. 자연과 미술의 교감은 설치나 행위, 비디오, 사진을 통해 창작 활동으로 표현됐고 새로운 미술 형식은 한국은 물론 동서양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 미술은 작가 본인의 의지로 다 100% 완성이 됩니다. 작가 의지와 작가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면에 이 자연미술은 자연이 주체가 되고 자연과 함께 어울려지고 함께 동화되어서 자연의 의지와 작가의 의지가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미술, 그것이 어떤 자연미술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총 16나라 25팀 34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한 달여의 작품 제작 기간 동안 낮에는 현장에서 작업하고 밤에는 숙소로 돌아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 총감독은 헝가리 작가 이스트반 에러스가 맡았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총 전시 기획을 맡았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비엔날레는 어떻게 컨셉을 잡으셨는지,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궁금해요. So this year Biennale's topic is shelter, private space, nature, which means that we invited artists who are creating, architects and artists who are creating a sculpture, house sculpture. So it's the borderline between sculpture and house. So just to see the reaction, how the architects are reacting, how the artists are reacting. So the results you can see a lot. 자연미술전 숲속의 은신처전은 연미산 숲속에서 펼쳐지는 쉘터 제작 프로젝트인데요. 건축과 미술, 두 영역을 분석하고 둘 사이의 연결관계를 경험해보는 실험입니다. 자연미술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에 의해 구현된 숲속의 은신처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거센 비바람을 막아줄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번에 두 분이 처음으로 이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Last year, around October, we got the call through Yatuai, the international call, and we sat together and made the design. And then we were very happy to hear that we were selected to take part in the Biennale. 두 사람이 제작한 작품은 잎쉘터.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나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두 나무 사이에 마련된 공중의 은신처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The design actually came from a leaf from a tree, and you sit in the space, you float between two trees, and you think about the respect you have for nature. 이번엔 어떤 작품이 우리의 생각을 깨울까요? 숲속에서 발견한 커다란 새 모양의 구조물, 아르다비스 알리상카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의 손길을 통해 새와 나무는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Tree, it's like a life tree. The idea of the life tree. So the sculpture by itself, it's 4 and 8 centimeters, but with the tree, it's maybe 20 meters. So it's like a site-specific sculpture, and it's in a special place here, and it's very important that it's forest and the tree growing inside. So it's still growing, and I hope it will be stand for a long time. 숲속 풍경과 하나를 이룬 작품은 밖에서도 감상할 수 있지만 안에서 머물 때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요. 들쑥날쑥 복잡한 마음에 평화도 찾아듭니다. 숲속에서 만난 또 다른 작품, 조셉 다스타니와 게르게이 다스타니의 작품 고슴도치통입니다. 관람객들의 아늑한 쉘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건데 저도 편안하게 누워봤습니다. 눈으로는 하늘을 품고 숲을 이불 삼아 달콤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작품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몸으로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여기 있으니까 이 작품과 하나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보물찾기를 하듯이 연미산 숲속 곳곳을 누벼봤는데요. 작품 안으로 들어서니 아늑하면서도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새의 둥지가 이런 느낌일까요? 나뭇가지를 촘촘히 쌓아 만든 특별한 공간. 건축물 같기도 조형물 같기도 한 은신처를 통해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봅니다. 이 작가들이 작품에 담은 은신처의 의미,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rtists, they are more, for them it's more interesting the aesthetic side of the sculpture. So for an artist, I think it's a sculpture with inner space and outdoor space. For an architect, it's very important not the aesthetics but the func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So that's the point that how they react is to make a research, to have a trip on the borderline between sculpture and architecture. 지구의 기상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바람. 예술가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주는 대상이기도 한데요. 22개 나라 81명의 작가가 풀어낸 바람의 이야기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과 공주대학교, 공주시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비엔날레를 찾을 분들이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고 또 참여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번 비엔날레는 눈으로 감상하는 비엔날레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숲속의 은신처는 어른들은 옛 동심으로 돌아가고 어린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면서 즐기는 그것이 좋은 감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숲속 자연 풍경과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낸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세계 자연미술가들의 교류의 장이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숲속 풍경에 녹아든 독특한 작품들, 그 안에 담긴 작가의 감성과 생각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한적한 자연 풍경 보니까 참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전남 수목 비엔날레를 만나봤었고, 네. 지금 자연 미술 비엔날레를 만나봤었는데, 개인적으로 박현 아나운서는 둘 중에 하나만 가봐야 된다 하면은 하나만. 이번 주말에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방금 본 자연미술이 좋지 않을까, 걸어가면서 산책도 하고 자연의 공기도 마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 얘기가 가을의 그 정취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자연미술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걸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뭔가 어떤 뭐 조형물이 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을 둘러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연이 주체가 되고 또 자연과 동화돼야 한다는 미술에서 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는 자연한테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커지면서 뭐 에코백이라던가 텀블러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카페에 가면은 뭐 사실 플라스틱으로 음료를 절대 안 줘요. 맞아요. 네.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할 때만 주고 안에서는 머그를 사용하는데 네. 저도 좀 일회용 사용을 좀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예 커피를 안 마셔요. 음료를 안 사 마셔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좀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맛있는 간식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성분들은 밥배 따로, 이거배 따로 있다라고 하죠. 디저트계의 황제 바로 빵인데요. 요즘은 이거를 좀 간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네. 메인 음식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밥 대신에 먹을 수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밥배, 빵배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뭐 이게 입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색적인 또 빵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주도로 떠나봅니다. 머릿속에서 빵이 떠나질 않아. 안 되겠어.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뤄두고 최후의 만찬으로 맛있는 빵을 즐겨봐야겠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빵 먹으러 가실까요? 이제는 빵도 개성시대. 맛은 기본 독특한 모양까지 다양한 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빨간 빵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빨간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빨간 빵의 소문 듣고 찾아간 이곳. 어머나, 정말 속부터 겉까지 빨간 빵이네요. 우리가 흔히 알던 식빵과는 달리 빨간색을 띠는 식빵. 이 빨간색의 정체는 바로 비트랍니다. 그 색깔이 굉장히 고운데 이 비트 식빵은 비트 즙을 내서 색깔을 내는 건가요? 처음에는 시도할 때 즙을 내서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빵의 특성상 그러니까 액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많이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안 나와요. 즙을 내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직접 다 슬라이스해서 말려서 분말로 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비트를 구입하고 말리고 분말을 내고 정성을 다해 만든 비트 식빵. 그러나 아직 그 정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그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제주에서 나는 먹거리를 하면 드신 분들도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고등어로 샌드위치를 했을 때 일단 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기도 좋고 또 건강에 좋은 먹거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에 좋은 먹거리. 정성에 정성을 더해 완성한 이 집만의 메뉴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제주도 고등어를 이용한 훈제 고등어 샌드위치. 그에 이은 두 번째 메뉴 훈제 명란 샌드위치까지. 빵에 들어간 비트에서부터 계란 하나까지 모두 제주에서 나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샌드위치는 어떤 샌드위치죠? 고등어 샌드위치요? 네, 저희가 고등어를 훈제해서. 훈제해서 만든. 제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와 고등어라 쉽게 떠올리지 않는 두 조합이지만 과연 입안에선 또 어떤 맛으로 어울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소연 씨,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먹어보는 샌드위치 맛이에요. 고등어도 그렇고 명란도 그렇고 다 고소하잖아요. 근데 고소하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담백하고 고소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와서 드셔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사장님! 여기가 독특한 모양의 빵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한라산 빵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 한라산.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로 고운 옷을 입은 한라산 모양의 빵이랍니다. 이 한라산 모양의 빵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주를 대표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뭐 도라르방도 있고 해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한라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생각이 들어서 한라산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준비하게 됐어요. 한라산 빵은 한라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냈는데요. 붉은 철쭉이 만개하는 봄은 붉은 빛의 백년초로, 초록이 우거진 여름은 제주의 녹차로 표현했답니다. 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은 초코로, 마지막 흰 눈이 쌓이는 겨울은 레몬을 이용해 흰 느낌을 줬는데요. 빵 속엔 진한 크림과 과일들로 맛을 더했습니다. 한라산의 사계절이 느껴지시나요? 한라산의 사계절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크림도 다 웬만하면 제주에서 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뭐 당근도 있고 크림치즈, 생크림, 녹차, 백년초 크림 해갖고 제주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색깔을 넣어서 크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방이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픈 주방을 안 해놓고 이 문을 닫아버리면 혹시나 제가 또 막 게을러져서 청소나 이런 거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픈 주방을 해버리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 청결한 데나 음식 만드는 거에 신경을 덜 쓸 것 같아서 오픈 주방을 처음에 했어요. 한라산을 닮은 모습뿐 아니라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색과 맛을 낸 한라산 빵.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의 한라산을 선택한 소연씨. 한라산 빵의 겨울은 겉은 레몬으로, 속은 진득한 크림치즈로 채워져 있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큼한 맛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보시면은 정말 맛있는데 색다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제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도에서 감귤로 유명한 마을 하레리. 이곳에선 이색빵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색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맞나? 하레리 생태관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의 전통빵 상회빵. 하레리 마을에선 특별한 상회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소가 들어간 감귤 상회빵이랍니다. 상회빵이 뭔가요? 옛날에 쌀이 귀한 시절에 우리 제사 때나 이럴 때 떡을 만들면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같이 제사 때나 이런 큰일 때 나눠 먹었던 빵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회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와 누룩을 섞어 상회빵 반죽 시작. 감귤 상회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감귤인데요. 강한 햇빛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은 하레리 마을의 감귤만을 이용한답니다. 반죽엔 감귤 과피를, 소에는 달콤한 감귤 과육을 넣고 예쁘게 모양 잡아 찜기에서 쪄내면 끝! 달기도 적당하고 이 고소함도 적당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멸치를 한번 넣고 먹어보세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꿀팁!
감귤 상회빵과 멸치 얹어 먹기. 밥도 아니고 빵 위에 멸치라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머, 소연 씨 계속 얹어서 먹는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가서 1분만 돌리면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 찌면 찔수록 또 빵이 맛있거든요. 맛있고 간편하고 속 편하고 영양 만점인 상회떡 맛보시러 하리리로 놀러오세요. 정성이 가득한 수제 샌드위치부터 한라산의 사계절이 담긴 빵과 달콤한 감귤이 들어있는 제주 전통빵 체험까지 맛있고 독특하고 영양까지 빵빵한 제주의 이색 빵들로 든든한 한 끼 즐겨보세요. 와, 정말 이색적인 빵입니다. 우리가 네. 흔히 볼 수 없는 빵이었는데 고등어를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러니까요. 한라산 빵은 좀 기념으로 한번 꼭 먹어보고 싶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그 제주 감귤빵에다가 멸치 얹어 먹는 거 어떤 맛일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그러자 용선 씨, 빵이 왜 빵인 줄 알고 계시나요? 빵이요? 네. 그때 글쎄요, 학창 시절에 배우기로는 포르투갈어에서 온 외래어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참 똑똑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개그하려고 한 건데. 개그요? 아, 빵은요, 영양도 빵빵, 해보세요. 맛도 빵빵, 배도 빵빵하다고 해서 빵이라고 합니다. 빵! 네, 알겠습니다. 개그가 죄송합니다. 별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빵이 요즘에 뭐 식사 대용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맛있는 빵들도 많은데 박효 아나운서는 개인적으로 무슨 빵을 좀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빵보다 밥을 좋아하긴 하는데 먹는다면 저는 팥빵 좋아합니다. 팥빵이요? 네, 달콤한 팥빵 먹으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이만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요즘 보면요, 아까 제주 감귤빵처럼 지역마다 특산 빵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지역에도 있고요. 뭐 해남의 고구마빵, 강진은 쌀과 단호박이 들어간 황가오리빵 등등 정말 다양한 빵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어디를 놀러 간다고 하면은 그 특산품을 찾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빵들이 많기 때문에 그 특산 빵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저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창하고 맑은 하루였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4에서 20도, 최고기온은 23에서 29도로 일교차가 아주 크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얇은 옷 챙겨 입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주말까지 지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다면요, 기상예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이상하게 좀 어깨가 또 뻐근하기도 하고 좀 좀이 쑤신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이런 분들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50견 해가지고 50대에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죠. 어깨랑 목이 너무 안 좋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괴로운 어깨 통증 50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하는 김그래 씨. 그래, 휴가는 잘 보내고 온 듯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해볼까요? 굿모닝, 좋은 아침. 김그리 씨 오랜만이네. 휴가 잘 보내고 왔어? 예, 팀장님. 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까맣게 탄 거 보니까 휴가 좋았나 봐요. 아니 근데 휴가 잘 다녀와서 표정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아니. 팔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또 남자의 피부색은 또 고립빛 아니겠어? 맞아, 김구리빛이. 회의 준비는 잘 해왔겠지? 10분 뒤에 회의실에서 보자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게 웬 일폭탄? 휴가는 짧고 직장인의 길은 길도다. 드디어 회의 시간. 그런데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뭐지?
나까지 힘이 빠진다.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 없어? 다른 의견은 없나? 어우,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우. 그래, 김그래 씨. 손을 들었으니까 말을 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제가 손을 든 게 아니라 이게 제가 50견이 있나 봐요. 이게 팔을 푼 건데요. 허허, 김그래 씨. 그 나이에 무슨 50견이야. 올해 50이야. 나도 아직 50견이 없는데. 네, 팀장님, 이게 꼭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도 많이 생긴대요. 네. 그래? 많이 아픈가 보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봐. 치료부터 해야지. 네,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또 50견이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우. 응?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그거 확실해요? 병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네네, 동서보감 부르셨나요? 50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50견은 그냥 놔주면 낫는다? 과연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50견은 어깨 주변의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동반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하는 병명이었는데 정확히는 유착성 관절낭염을 일컫는 말입니다. 50견은 크게 3단계의 임상적 경과를 보이는데 통증과 경직이 심해지는 1단계, 통증이 줄어들면서 관절 운동 제한만이 남아있는 2단계, 운동 제한이 풀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리고 모든 환자가 이러한 경과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서 괜히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나가고 회복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오십견이라는 병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십견 또는 동결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이 동시에 감소되며 통증이 수반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오십견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치유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보통은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병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오랜 기간을 경과하여 통증이 좋아지나 운동에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랜 기간을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회복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소파와 하나가 된 우리 그레씨, 세상 편해 보이죠?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내가 외출 끝내고 돌아왔네요. 자기야! 무거워. 자기야! 아우. 자기야, 이거 좀 들어줘봐. 뭐 이런 걸 사왔어. 아우. 어머. 이 사람 봐. 아우, 나는 여기까지 힘겹게 올라왔구만. 자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엄살이야. 아니 진짜 팔이 아파서 그래. 왜 이러지? 아우, 맨날 주말마다 TV 본다고 아주 누워있으니까 힘이 없지. 안 되겠어. 당신 운동해야겠어, 아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러 나온 그레씨. 50견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눈물겹긴 한데 자세가 영. 하지만 아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내친 김에 옛날 데이트할 때 느낌을 살려서 배드민턴을 쳐보기로 했는데 웃고 있지만 그레씨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나저나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팔이 더 아픈 것 같아. 무슨 그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엄살이 심해. 운동하기 싫어서 그렇지. 진짜 아프다니까. 팔을 못 들겠다니까. 진짜 너무 아파. 농담 아니고 너무 아파. 아니 그거 운동 이만큼 해가지고 어머. 괜찮아? 아유, 저 인간 봐라. 이러면 안 되겠어. 동서보감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 우리 동서보감한테 물어보자. 이거 아주 엄살이기만 해봐, 아주. 아우, 이 엄살. 동서보감, 제가 엄살 피우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일부 환자들은 배드민턴이나 철봉 같은 운동이 오십견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십견은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두 번째 단계인 유착기에는 능동적, 수동적 운동 모두가 감소되어 있어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배드민턴이나 철봉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서히 운동 범위가 증가하는 세 번째 단계인 용액기에도 심장 운동으로 충분히 운동 범위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운동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등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1차적으로 통증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 치료는 구축된 관절량을 늘려주는 수동적 신장 운동입니다. 신장 운동은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면서 약간 아프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한 번에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철봉이 오십견에 좋다는 속설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십견 환자일 경우 배드민턴 운동, 철봉 운동과 같은 강한 어깨 운동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고 통증이 적은 초기의 경우라도 통증이 더욱 증가되고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철봉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그레 부부. 그레 씨는 녹초가 되고 정신을 운동장에 두고 왔는지 희미해 보이네요. 아직도 아파? 아파? 엄살도. 대박! 자기야, 이거 날씨 보여? 내일 38도래. 이런 날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비가 올 거야. 비가 온다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일 무조건 비가 와. 지금 내 어깨가 찢어질 듯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 있잖아, 이 비 오기 전날 온몸이 쑤신 나는 거 있잖아. 무조건 비가 온다. 비야. 나 온다. 야! 넘어지니까 더 덥다, 더 더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는데요. 정말 비가 오네? 그레 씨 마법이 통한 건 좋은데 간밤에 한숨도 못 잔 그레 씨 괜찮을까요? 여보, 진짜 대박. 밖에 비 와, 진짜로. 내가 뭐랬어, 온다 했잖아. 완전 당신 예언이 맞았네. 아니 근데 자기는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진짜. 비 오기 전날은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 이게 오십견인가? 아닌가? 몰라. 아파. 자기야, 몸 아픈 걸로 비 오는 걸 예측하는 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기상청 훔쳐갔지? 무슨 소리야. 지금 아프다는데. 진짜 아파. 괜찮아? 진짜 아픈 거야? 자기야, 아니 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동서보감한테 물어볼까? 빨리 물어봐, 동서보감. 동서보감, 빨리 알려주세요. 어떡해. 네, 대체로 관절의 염증은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야간에 심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현대의학에서도 확정적인 근거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경험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십견의 원인으로 풍, 한, 습, 그리고 어열로 인한 기혈 부족을 들고 있는데요. 비 오기 전날의 저기압 상태, 습기, 평소보다 낮은 기온 등이 풍한 습사를 증가시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야간 통증은 어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오십견도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십견 이외의 다른 어깨 질환도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오십견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오십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증가되는 것은 오십견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관절 질환 환자가 야간통을 호소합니다.
흔히 야간통을 동반한 어깨 통증 환자를 그냥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야간통을 동반하는 어깨 질환 중에는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야간통을 동반된 어깨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을 꼭 찾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십견에 대한 속설 말끔히 해결. 여러분, 오십견에 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셨나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서보감에 물어보세요. 자기 괜찮아? 아우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로 오십견에서 탈출하세요. 오늘의 동서보감. 네, 사실 뭐 신체의 모든 부위가 그렇겠지만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깨에는 정말 많이 쓰는데 오늘 보여드렸던 이 예방법 잘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관절이 아프다는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또 나중에 스트레스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평소에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건강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이거 잘해야 합니다. 많이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뭐 바른 자세랑 운동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죠. 먹어야 운동을 하죠. 바로 또 잘 먹어야 합니다. 맞네요. 자, 네. 오늘도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것 같은데 네. 자, 배달 음식의 최강자 뭘까요? 배달 음식의 최강자는 당연히 중국 음식이죠. 맞습니다. 네. 화려한 중국 음식의 세계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 탱탱한 면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 얼큰함이 일품인 짬뽕까지 사람들 입맛 제대로 훔친 짜장과 짬뽕이 떴다. 짜장면 짬뽕 먹을 사람 이리이리 모여라. 저도 중식 먹은 경력 꽤 되는데요. 어머, 여긴 발 디딜 틈이 없네. 뭐 먹으러 오신 거예요? 짜장면 한 입. 그 맛에 흠뻑 취한 손님들. 이런 짜장면 처음 봐요. 딱 보면 돌? 돌? 짜장면에 돌이 들어간 건 아닐 테고. 네 정체를 밝혀라. 어머, 이거 잠깐 고기 먹을 때 쓰는 돌판 아닌가요? 그 돌판 맞고요. 돌판에서 따뜻하게 드시는 돌짜장입니다. 돌판은 고기라는 편견을 버려라. 이제는 짜장의 시대가 열렸으니 돌짜장 등장이요. 돌판에 올려진 짜장이라니 알 듯 모르겠는 이 맛. 그 맛이 궁금하다? 끝까지 먹을 때까지 이 돌판에 놓고 먹으니까 식지 않고 따뜻해서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지 않는다? 아니, 처음에는 따뜻해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사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딱 하나 바꿨죠. 바로 이겁니다. 아, 돌판이 비법? 돌판에 짜장면이 나가면은 마지막까지 식지 않고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 그 물이 안 생겨서 훨씬 더 마지막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서 돌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죠. 자자, 아직은 따뜻해 보이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확인할 기회가 있으니 스톱워치 스타트. 이제 나온 지 2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따뜻할지 궁금한데요. 어머, 이 연기 실화니? 김이 폴폴 나는 게 방금 나왔다고 해도 믿겠어요. 돌판에 짜장면이 나가면은 마지막까지 식지 않고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식지 않은 짜장면 인증 완료. 자, 두 번째, 저는 짜장면에 물이 생기는 게 싫던데 어디 보자. 여긴 없고 여기도 없고. 와, 없다. 진짜 물이 안 생기네요. 물이 안 생겨서 훨씬 더 마지막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서. 물 안 생기는 짜장면 인증 완료. 돌판 하나 바꿨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죠? 돌판을 데워서 그 위에 짜장면을 드리기 때문에 따뜻한 그릇이라서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저희 집 짜장면은 이제 전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드시면서 뭐 물이 흥건하게 생기거나 그렇지 않죠. 독특한 비주얼에 뜨끈함까지 잡은 요 돌짜장. 내 눈에 맛있으면 남입에도 마시는 법. 후루루.
후루루 야무지게 먹는 우리 손님들. 면이랑 짜장이랑 조화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맛있고요. 일반 짜장면하고 다르게 끝까지 먹을 때까지 쫄깃하고요. 오호라, 짜장과 면이 조화롭다? 비법이 궁금하면 주방으로 가야 하는 법. 자, 사장님, 이제 보여주세요. 프라이팬을 올리고 짜장면을 끓인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서 양식을 전공했었는데요. 짜장면을 후라이팬에서 볶는 것보다 이렇게 파스타처럼 육수와 함께 졸여내는 게 훨씬 더 면에 맛이 배어들어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사장님 경력 살린 돌짜장 만들기 시작! 짜장의 기본 베이스가 될 채소 육수에 1인분씩 면을 익혀주세요. 대파와 고기를 넣고 쓱쓱 볶은 뒤 각종 해산물을 아낌없이 투하! 그리고 중식에서 이것 빠지면 섭섭하죠. 불맛까지 더해주세요. 쫄깃한 면발을 넣고 잘 졸여주세요. 뜨끈한 돌판에 짜장을 올리고 신선한 채소까지 올려주면 손님 입맛 제대로 저격한 돌짜장 완성! 만두에 짜장 한 젓가락 이거지 이거. 군침 돈다. 이 비주얼에 젓가락질을 멈추는 건 죄라고요, 죄. 저희 외식 잘 안 하는데 정말 여기 기름지지 않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서 여기 와서만 먹어야겠어요. 짜장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짜장의 뜨끈함을 만나봤다면 짬뽕의 뜨끈함도 만나봐야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는 이 짬뽕. 짬뽕이 처음 봤네. 진짜 저 짬뽕이 그러기 좋구만. 이런 거 집에 하나도 없지? 이 식당밖에 없어. 이거 해보고 와. 진짜 맛있어. 우리 집에는 없고 이 가게에는 있는 이건 가마솥? 꽃게, 홍합, 푸짐한 해산물부터 쫄깃한 면발까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가마솥 짬뽕 등장이요. 가마솥 짬뽕 맛에 풍덩 빠진 손님들. 가마솥에 짬뽕 끓일 생각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 해산물의 그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가마솥 짬뽕을 하게 됐습니다. 해산물의 깊은 맛을 더 담은 가마솥 짬뽕 등장에 더위가 무슨 소용이냐? 양손 걷고 한 입 가득 먹는 손님들. 해산물 팍팍 들어간 짬뽕 국물 맛이 어때요? 국물이 좀 칼칼하고 좀 얼큰하면서 속이 좀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개운하면서도 진한 것 같아요. 손님들 칭찬 일색인 이 짬뽕 국물. 진짜 진한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국물이 진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은 짬뽕 안에 다 있겠죠. 내 안에 비법이 있다면 찾아봐야죠. 홍합, 꽃게, 다 있을 법한 것들인데. 어머, 이건 등뼈? 너 여기서 뭐하니? 짬뽕에 등뼈가 들어가 있던데요? 저 해산물의 시원한 맛과 등뼈의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등뼈를 집어넣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만남. 시원하고 진한 국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원함을 책임질 홍합과 깊은 맛은 나다 등뼈를 넣고 매일 아침 끓이는 닭뼈 육수로 담백함까지 잡은 뒤 푹 끓여주세요. 해산물 가득 짬뽕 국물의 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가마솥 짬뽕 완성! 저 얼큰함에 취하고 싶네. 사장님 여기 면 주세요. 오호, 혹시 면 추가? 원래 면은 같이 끓여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국물과 면이 같이 줘버리면 면이 불어버리고 특유의 그 면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면을 따로 드립니다. 즉석에서 끓여 더 쫄깃한 짬뽕의 면발. 쫄깃한 면발의 두 번째 이유. 바로 수타면이다.
밀가루를 쫙 뿌린 후 비비고 한번 치고 쭉 늘려주기를 반복하면 사장님 손끝에서 탄생한 숯하면 완성! 따뜻한 물에 면을 푹 익혀주면 면발의 탱탱함은 말해 무엇하리 탱탱. 진한 짬뽕 국물에 쫄깃한 스타면까지 더해지니 그 맛은 상상 그 이상의 맛? 국물이 끝내줘요. 요게 진짜 짬뽕이네. 마지막 한 젓가락도 따뜻하게 돌짜장부터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가마솥 짬뽕까지 손님들 마음을 훔친 이색 중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점심에 네. 딱 중국 요리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제가 잡채밥이 유명하다는 곳에 찾아갔는데 오늘 딱 휴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하면서 정말 먹고 싶다면 뒤돌아왔는데 네. 이렇게 중국 음식이 갑자기 나오다니 더 식욕이 폭발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저녁에 사실 끝나자마자 저는 헬스장 가는 건데 취소하고 저는 중국 음식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돌판 짜장이랑 가마솥 짬뽕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짬짜면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 돌판이랑 가마솥이 나오면은 반반이 안 되는데 뭘 먹어야 될까요? 그걸 왜 그러면 하나씩 먹으면 되죠? 아니 반반 먹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씩 시켜가지고 충분히 먹고 돌판 짜장이 사실 돌이 뜨겁게 달궈지니까 네. 그 온도가 유지돼서 식지 않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가마솥 짬뽕 비주얼 보셨죠? 저 가마솥에는 사실 장어탕이나 염소탕 이런 추어탕 이런 거 고운 게 그렇죠. 나와야 될 그런 비주얼인데 그 안에 칼칼하고 시원한 짬뽕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맛은 개운하겠다. 먹고 나면은 해장이 따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도 우리 지역 곳곳에 또 맛있는 중국 음식집 많잖아요. 한번 찾아가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음식 이야기만 하면은 청산 유수예요. 너무 정말 아나운서 같아요. 정말 아나운서라니요. 진짜 참 맛있는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짜장면, 짬뽕도 이렇게나 변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지역 곳곳에 이색적인 음식들 우리가 찾아서 함께 가보셔도 좋고요. 네. 이런 곳 전국 시대에서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수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맛있는 음식들,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 만큼 또 이번 주말에는 비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중국 음식을 한번 추천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14일부터 일요일까지 광영 근린공원 주차장 일대에서 제16회 광영 가야산 문화제 행사가 열립니다. 14일 오후 6시부터는 가요제가 진행되고요. 15일과 16일에는 영화 상영도 진행됩니다. 무료로 열리는 행사라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들려보시면 좋겠죠. 여수 시립도서관에서는 영유아와 함께하는 독서활동 2018 북스타트데이 추진을 위해서 운영 강사를 모집합니다. 네, 9월 10일 수요일 생방송 시대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내일은 어바웃 우리 동네 하는 날이죠.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For tonight, I'm gonna see Mama share me.